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노후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실버 지혜입니다. 아들한테 딸한테 카톡 보냈는데 분명히 일자는 없어졌는데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도 답이 없을 때 바쁜가 보다 하다가도 아니 손가락 까딱한 시간이 없나 싶고 그러다 밤이 되면 혹시 무슨 일 있나 덜컥 걱정이 됐다가 나중에는 그게 서운함으로 바뀌지요.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서운함이라는 거, 이거 참 무서운 병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오직 자식 키워본 부모만 아는 병이지요.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시다가 어느 날은 찬바람이 휙 도는 것 같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서운함을 참다 욱해서 뱉어낸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식과의 거리가 10년은 멀어져 버린 것 같은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은요, 바로 그 이야기. 다 큰 자식과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법. 그리고 우리가 그 서운함에 못 이겨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받고 관계를 망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딱 내 얘기네 싶으신 분들 설거지 하시면서 빨래 계시면서 귀만 편안히 열어주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올해 68 되신 저희 구독자님 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인숙 씨에게는 금지옥엽 키운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여의고 정말 시장에서 쓴 물, 단물 다 마셔가며 아들 하나 반듯하게 키워냈지요. 좋은 대학 보내고 대기업 취직하고 어여쁜 며느리까지 얻어서 분가시켰으니 이제 인숙 씨는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가슴에 구멍이 쑥 뚫린 것 같았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가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들고 전화를 해도 아들은 엄마 나 지금 회의 중 이따 전화할게 하고 뚝. 며느리는 어머님 저희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하고 싹싹하지만 그게 다였지요. 인숙 씨는 혼자 적적한 집에 앉아 생각합니다.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 청춘 다 바쳐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그렇게 뒷바라지에서 장가 보냈더니 이제는 지 마누라밖에 모르는구나. 전 냉정한 놈. 물론 아들이 돈을 안 보내는 건 아니었습니다. 매달 20일이면 꼬박꼬박 30만 원씩 통장에 들어왔지요. 하지만 인숙 씨는 그 돈이 고맙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엄마 이걸로 입시 쓰세요 하고 던져주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들 생일이 다가와서 인숙 씨가 정성껏 갈비찜을 재우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이 갈비찜 하나면 밥 2그릇을 뚝딱 했거든요. 여보세요 아들 오늘 저녁에 잠깐 들러.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엄마 오늘 안 되는데 나 영미랑 저녁 먹기로 했어. 장모님도 오신대. 뭐? 아니 네 생일인데 장모님이랑 밥을 먹어? 인숙 씨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운함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너는 애미 생일은 챙기지도 않으면서 네 생일에 장모님은 왜 만나? 내가 너 만나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해. 내가 엄마 생신 잊었어? 저번 달에 돈 보내드렸잖아. 돈? 너는 애미한테 돈만 붙여주면 다야? 내가 그 30만 원 받쳐준 너를 이렇게 키운 줄 알아? 여기까지도 참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숙 씨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그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너 장가 가더니 아주 변했구나. 싹퉁머리 없어진 거 보니 네 마누라가 뭘 가르치던? 아차 싶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아들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실망이네요. 영미 씨가 뭘 어쨌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저 당분간 전화 안 할게요. 달칵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인숙 씨는 끓여놓은 갈비찜을 붙잡고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닌데, 내 맘은 이게 아닌데, 그냥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싶다. 그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는데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장 아픈 말을 골라서 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인숙 씨 사연 남의 얘기 같지 않으시죠? 너 변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른 집 아들은 안 그런다더라. 이런 말들 우리 입에 맴돌 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자식이 미워서? 아니죠. 첫째, 보상 심리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내 시간, 내 청춘, 내 돈, 내 모든 것을요. 이제 그 투자금을 회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수라는 것이 꼭 돈이 아닙니다. 바로 관심이고 인정이죠. 엄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최고예요. 우리 엄마처럼 고생한 사람 없어.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 고생한 세월을 내 자식만큼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그런데 자식은 그걸 몰라주는 것 같으니 그 서포터였던 며느리나 사위가 원망스러워지는 겁니다. 제가 내 아들을 변하게 했어. 둘째,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서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지요. 내가 밥을 줘야 먹고 내가 씻겨줘야 잤습니다. 엄마라는 내 존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커서 저들끼리 가정을 꾸리고 나 없이도 너무 잘 삽니다. 나는 이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 상실감이 너무 커서 자꾸만 자식의 삶에 억지로 끼어들려고 하는 겁니다. 나 아직 안 죽었다. 나 아직 내 엄마다. 하고 소리치고 싶은 거죠. 왜 전화 안 하니? 밥은 먹고 다니니?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 모든 말 속에는 제발 나 좀 봐줘 라는 절박한 외침이 숨어 있는 겁니다. 셋째, 돈 문제, 용돈 문제 때문입니다. 이게 참 제일 민감하고 제일 속상한 문제지요. 자식이 주는 용돈, 어떤 분은 그거 받아서 뭐하냐? 내 돈 내가 쓰고 만다 하시지만 많은 부모님들에게 자식이 주는 용돈은 돈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효도의 성적표이자 나의 가치입니다. 옆집 순이 엄마는 아들이 매달 100만 원씩 준다는데 내 아들은 30만 원. 그러면 내가 순이 엄마보다 자식 용사를 3분의 1밖에 못 지은 것 같고 내 가치가 딱 30만 원짜리가 된 것 같은 비참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네는 얼마 받는다더라 하는 그 비교하는 말을 툭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자식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와 부담을 주는지 알면서도 내 서운함이 더 커서 그만 실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숙 씨처럼 전화 끊기고 자식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남은 세월을 서운함만 곱씹으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현명하게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라고 하니까 무슨 의절하라는 말처럼 들리시죠?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래오래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애틋하게 잘 지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강한 거리입니다. 제가 오늘 그 현실적인 비법 3가지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법, 자식 농사는 끝났음을 선포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자식 농사 지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거뒀습니다. 잘 익었든 조금 덜 익었든 수확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 다 큰 밭에 가서 물은 줬냐, 거름은 쳤냐, 간섭을 하십니까? 이제 그 밭은 내 밭이 아닙니다. 자식 부부의 밭이지요. 그 밭에 가서 저 잡초 안 뽑아내고 뭐하냐 하고 소리치면 자식은 그 밭을 지키기 위해 엄마를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농부가 아니라 은퇴한 대지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멀찍이서 농사 잘 지어라, 밥은 먹고 하렴 하고 응원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식의 삶에서 주연 자리를 내려놓으세요. 그 자리는 이제 그들의 배우자에게 넘겨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빛나는 조연이 되어야 합니다.
주연보다 더 멋진 조연이 되면 자식들이 우리를 더 존경하고 찾게 됩니다. 두 번째 비법, 돈 문제는 감정을 빼고 사실만 말하십시오. 용돈 문제 참 어렵지요. 자식이 알아서 잘 챙겨주면 좋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자기들 살기도 팍팍합니다. 대출 이자 내야죠. 애들 학원비 내야죠. 우리 때랑은 또 다릅니다. 그걸 이해하면서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지요. 만약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너 어떻게 나한테 30만 원밖에 안 보낼 수 있니? 옆집 철수는 100만 원 보낸다더라. 이렇게 감정과 비교로 말하면 자식은 이걸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는 딱 사실만 건조하게 말해야 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번에 무릎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2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구나. 네가 조금 보태줄 수 있겠니? 딸아, 내가 이번 달에 공과금이 좀 밀려서 그런데 20만 원만 보태주렴. 부탁은 하되 요구나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식이 엄마, 저도 지금 힘들어요 라고 거절하더라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꿀꺽 삼키셔야 합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 알았다. 그럼 할 수 없지. 이렇게 쿨하게 물러나줘야 합니다. 그게 어른이고 그게 현명한 거리입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식도 속으로는 피눈물 흘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자식과의 연을 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세 번째 비법,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연습하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대신 우리가 해야 할 말. 우리는 너무 걱정과 비난의 말에 익숙합니다. 밥은 먹었니? 얼굴이 왜 이리 반쪽이야?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마라. 이런 말들은 자식들에게 잔소리로 들립니다. 이제부터는 축복과 칭찬의 말을 연습해 보세요. 전화 줘서 고맙다. 네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나네. 두 사람 알콩달콩 사는 거 보니 엄마가 마음이 참 좋다. 우리 며느리가 싹싹해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특히 내 자식이 아니라 자식의 배우자를 칭찬해 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들이 장가 가더니 듬직해졌네.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다. 이 말 한마디면 아들은 어깨가 으쓱해지고 며느리는 어머님 아버님 최고가 됩니다. 인숙 씨가 만약 그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 그래? 장모님이랑 저녁 먹기로 했구나? 잘했네. 사인으로 또 잘해야지. 장모님께 엄마가 안부 전해달라고 해. 엄마 갈비찜은 나중에 또 해주면 되지. 맛있게 먹어, 아들. 아마 아들은 그날 저녁 내내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우리 엄마 괜히 장모님이랑 밥 먹는다고 했나? 그리고 주말에 며느리 손잡고 갈비찜 먹으러 달려왔을지도 모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가 효자를 만듭니다. 인숙 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과 한동안 냉전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제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아들 인생에 시어머니 노릇만 하려고 했지 인생 선배 노릇을 못했구나. 인숙 씨는 그 뒤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노인복지관에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 등록했습니다. 그토록 싫어하던 카톡 프로필 사진도 바꿔봤습니다. 복지관 친구들과 꽃구경 가서 찍은 환하게 웃는 사진으로요. 그리고 아들에게 처음으로 문자가 아닌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들, 엄마 오늘 복지관에서 노래 배웠다. 내 나이가 어때서? 재밌네? 밥 잘 챙겨 먹어라. 답장을 바라지 않고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노래교실을 다 가고? 재밌었어? 재밌더라. 네 아버지도 살아있을 때 나랑 이런 거나 다닐 걸 괜히 자식한테 목매고 살았나 싶다. 인숙 씨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더 이상 서운함이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주 주말 아들과 며느리가 케이크를 사들고 찾아왔답니다. 며느리가 인숙 손을 꼭 잡더랍니다.
어머님, 그때 제가 서운하게 해드린 거 있으면 죄송해요. 노래교실 다니신다니 너무 좋아요. 다음에는 저희랑 같이 영화 보러 가요. 인숙 씨는 이제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복지관 친구랑 카톡을 하거나 유튜브로 트로트를 듣습니다. 가끔 아들에게서 엄마, 이번 주말에 뭐 해? 하고 전화가 오면 나 바쁜데? 친구들하고 등산 가기로 했어. 왜? 하고 튕겨보기도 하신답니다. 그 튕김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자식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다고 내 곁에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손을 탁 놔줘야 합니다. 네 인생 살아라.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란다. 그렇게 건강한 거리를 둘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연이 되어 하루하루를 빛나게 살 때 자식들은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서운함에 젖어 독 있는 말을 뱉지 마세요. 대신 축복의 말을 연습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부터 자식 전화 기다리는 시간 대신 나를 기쁘게 할 일을 딱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그것이 다 큰 자식과 현명하게 거리두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가장 많이 웃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